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재판 리스크,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5개입니다. 당장 오늘이 8일인데 열흘 뒤에는요,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 초에는 의증교사 2심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물론 연기했지만 거기다 대장동,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하나같이 전부 다 유죄가 예상되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유죄가 확정됐고 형량만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4개의 재판은 모두 다 유죄가 예상되는 판결들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이해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표가 달아나도 좋다, 거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아예 죄가 안 되는 걸로 만들자. 지금 여기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이거 죄가 안 되는 걸로 만들자.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그래도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다 가려져 있었지만, 과거의 어떤 선거 행태, 선거운동 방식에 비추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수다. 그런데 그걸 다 돌파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거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요소가 강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어쨌든 그거 면소 판결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재판 중단법을 만들자.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거기다가 대법관 증언법, 이건 대법원에서 감히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 두고 보자. 그래서 지금 대법관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다 늘리겠다,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현재의 대법원 체제를. 이런 걸 하고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당선이 확정되고 나니까 돌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1소위에서 지난 4일이죠. 확정된 뒤에입니다.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1년 유예를 하고 그로부터 1년에 4명씩 해서 16명을 늘리겠다. 잘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16명을 다 임명하겠다 이거거든요. 대신 1년 단위로 늦게 임명을 하면 사실은 이 대법관들의 임기 끝나는 것도 1년 단위로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의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꼼수를 쓴 거죠. 1년 뒤에 내년 6월부터 4년간 4명씩.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딱 채우면 16명 해서 현재의 대법원 무력화를 완성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삼모사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지금 확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판중단법,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면소법, 이거는 법사위까지 지금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만 안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직전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장 18일이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열려야 됩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과연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거냐 아니, 그건 이미 명확해졌지만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첫 시금석이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여기서 만약에 확정되면,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벌써부터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글쎄, 우리 법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대통령인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재판을 해야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자기네들이 부담을 지으려고 할까? 안 하죠. 전 안 할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행태를 봤을 때.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기 싫다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대법원에 계속 SOS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은 자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겁니다. 아마. 그건 무슨 의미냐면 재판부가 알아서 끼면 최고죠. 자기가 뭐 별로 얘기 안 했는데도 재판부가 재판 중단. 헌법 제84조는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단. 이렇게 하면 이재명으로서는 최선이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아니 이 서울고등법원이 눈치 없이 재판을 계속 하려고 그래? 괘씸한 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제가 보건대 수위 조절을 지금 하는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닥치는 일이니까 고등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서,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할 걸로 보이면 재빠르게 재판중단법을 통과시키면 그걸 공포하면 되거든요. 문제 해결되죠. 근데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모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리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재판중단법을 해서 방탄법을 입법한다? 국민들 눈치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게 방탄법? 여론이 안 좋아지죠, 당연히. 지금 그렇잖아도 말로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뭐 하겠다 해서 분위기 좋은데 여기에 완전히 재를 뿌리는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광우병 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하는 거 한번 보시죠.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 구도 아닙니까? 끼리끼리 구도. 국무총리 김민석.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인사도 보면 자기네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중심으로 다 비서실장 강훈식. 여기는 비명이다. 그건 선전이고요. 비명이었죠,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신친명. 어떤 친명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건 민주당 출입 기자들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친명 그룹이 있는데 그 친명 그룹을 뚫고, 이 벽을 뚫고 이재명 후보한테 접근해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명인데 탕평? 말도 안 되는 얘기. 과거에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데리고 쓰던 사람만 쓴다. 탕평? 무슨 탕평? 국민통합? 무슨 얼어 죽을 국민통합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인사, 이것처럼 지금 아직 인사가 장관들이나 이거 다 확정이 안 돼서 그렇죠. 아마 이재명 정부 인사가 거의 윤곽을 다 드러내면 그때 신조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앙대 멤버들,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들, 중앙대 멤버들, 그 다음에 민주당 친명계들, 이렇게 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거 중간에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럴 경우에 결국 내 사람 챙기기, 이명박 정부 때의 고소영 인사 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거기다가 방탄법까지, 이러면 이제 국면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리서치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면접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60%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
재판받을 필요 없다. 이게 37%, 6대4 구도죠. 뭐가 생각나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그 여론이 6대4 구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결과, 이런 대선 결과가 나온 거죠. 이재명 방탄법에 대해서 60%가 반대하는데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6대4 구도로 반대가 많으니까. 이걸 밀어붙이면 60%가 찡그릴 텐데 그 경우에 과연 그래도 뭐 집권초니까 허니문 기간 이래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인사에서 뭔가 다른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18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걸 어쩌랴.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정을 보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G7 캐나다에서 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저 뭐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보진 않는데 야당은 사법 리스크 희석하려 지금 G7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 이런 그건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지금 국민의힘의 무리수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된 거는 인정을 해야죠. 된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의 문제.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 캐나다가 한국의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앞으로 상대 안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는 이재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반대할 부분 반대하고 동의할 부분을 동의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는 길이지 그냥 뭐든지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대통령 하지 마라. 선거 끝났는데요. 아직도 그 선거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와 G7 정상이 국제 외교 무대 대비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다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 살리기 우선이다 그러면서 뭐 이 방탄법을 뒤로 미루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부에서는 요걸 언제 처리를 하느냐 아마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또 다른 인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당장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서영교, 김병기 둘이 경합하죠? 이거 다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끼리끼리 경쟁. 그리고 아마 7월이나 8월쯤이 되겠죠? 민주당 대표 경선할 겁니다. 그 대표 경선도 또 친명끼리 끼리끼리 경쟁할 거요. 아마 정청래, 박찬대 뭐 이런 사람 정도가 경쟁하지 않을까요? 뭐 친명끼리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이재명 먼저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이 당은 대표도 원내대표도 결국 친명끼리 나눠먹기. 여론이 좋을 리가 있겠나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 초입니다. 집권 초부터 친명끼리 나눠먹기. 이건 고소영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입니다. 고소영의 고는 고려대죠. 그거는 고려대 출신끼리 나눠먹기. 그건 좋은데 소망교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친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명이라고 그래야 100명 될까 말까 한데 거기끼리 나눠먹기. 이게 더 고소형 파동보다 악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형편을 보면 빨리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에서 아마 재판부하고 소통, 이재명
스타일로 말하면 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사인이 안 옵니다. 재판 중단하겠다. 안 오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끝내 재판부에서 사인이 안 오면 재판 중단법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그러니까 열흘 내에 재판부의 움직임을 봐서 영 재판 중단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방탄법을 처리하게 될, 그럴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마 결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국민들의 60%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60%의 반대를 뚫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